안녕하십니까. 동감앤 공감입니다. 오늘은 중국어의 한글 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저는 이 생각만 하면 벌써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창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산샤댐이라고도 들어보셨죠?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원어민의 발음을 최대한 고려하여 표기한다는 현행 외래어 발음 규정에 의한 건데요.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장은 장강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그 한국식 한자 도금 기준으로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강의 이름을 중국어 발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창장. 산샤댐은 협곡을 3개 막아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댐이 명칭인데 삼협댐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발음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근데 이렇게 창장이니 산샤니 이렇게 읽을까요? 읽고 우리가 쓰고 뉴스에도 보이고 말씀드린 외래어 발음 규정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도대체 왜 불합리한가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전편 동영상 우리에게 한자 교육이 왜 필요한가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한자는 단순히 중국어가 아니라 우리 문화에 꼭 필요한 올바른 문화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문자입니다. 싫던 좋던 우리말의 한 70% 정도는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한자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특별히 몇 가지 음가로 불리는 몇몇 글자를 제외하고는 한자 한 글자마다 음가 하나를 부여해 왔습니다. 한 글자의 한자를 하나의 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인들도 당연히 한자를 읽는 그들만의 발음이 있겠죠. 자기들 문자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왜 우리가 그들이 한자를 읽는 방식으로 단어나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읽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거나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다거나 우리 문자 체계와 전혀 다른 문자라면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자를 명확히 읽어내는 체계를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지 발음을 존중한다는 게 왜 비합리적인 말이냐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중국어를 전공하거나 그 나라에서 거주를 하거나 그들과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할 때 필요에 의해서 그들의 발음을 존중해 주는 것이지, 아니 왜 모든 국민이 중국과 아무 관련 없는 모든 국민이 그 발음 규정에 따라서 발음을 해야 되냔 말이죠.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세계 시민으로 살아왔나요? 지구촌이 너무 작아서 대인배 마인드로 모든 나라 발음까지 온 국민이 알아야 될 정도로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1988년에 우리나라 서울에서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그 결정이 1981년 독일의 바덴바덴에서 있었는데요. 당시 IOC 위원장이었던 사마란치라는 분이 외친 말을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뭐라고 했었나요? 투표하면서 개봉해서 뭐라고 외쳤냐면 세울 코레아 세울 코레아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모든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도 올림픽 유치하는구나. 그리고 대단히 훌륭하게 치러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사마란치 위원장한테 여보세요, 세울 코레아 아니고 서울 코리아 이렇게 발음해야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서울, 코리아.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명분이나 있어요. 우리 지명, 우리나라 이름을 똑바로 불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양반이 스페인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마란치라는 이분이 자기들 스페인 국민들한테 야 너네들 세울 하면 안 돼요. 그 도시의 정확한 발음은 서울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서울. 그리고 코레아 아닙니다. 코리아입니다. 그렇게 발음해야 돼요. 이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물론 우리야 고맙죠. 우리 똑바로 불러주겠다는데.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냔 말입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대번에 아니 뭐라는 거야. 우리 발음 체계로 세울 코레아라고 불러온 게 얼만큼인데 아니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저기 아시아에 있는 말을 서울, 코리아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부르냔 말이야. 이럴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에게 부탁을 해도 야, 우리는 우리대로 한자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를 그냥 알아서 기꺼이 우리 스스로 창작이네, 산샤네, 마오쩌둥이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대주의예요 이거 정말. 아니 지구촌에서 타국의 안보 먼저 챙기고 정의 구현하려고 하는 뭐 아주 정의로운 뭐 슈퍼맨 민족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지 발음을 존중한다는 취지는 그 말대로 존중을 해야 하는 거지 그걸 강제 규정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존중을 하지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억양이나 성조나 인토네이션이 없어요. 저희 말은 개인적으로 사투리처럼 뭐 강한 부분을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원래 규정대로 인토네이션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말에는 없지만 다른 많은 나라의 언어에는 억양이나 강세가 존재합니다. 그 액센트를 제대로 주지 않는 한 그 나라 발음대로 읽어주는 건 어차피 가능하지 않아요. 어차피 가능하지 않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주변에 이경숙이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말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뭘 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즐겨 먹고 뭐 많이 보는 오렌지 있죠, 오렌지를 여러분들 오렌지라고 하면 안 되고 orange 아니면 orange 이렇게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언어 구조가 다르고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외래어 표기 규정은 그 외국어를 현재 발음대로 그대로 표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끼리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표기하면 안 되잖아요, 동일한 걸. 혼란을 줄이고 동일한 사안이라며 가능한 동일하게 표기하자는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그런 방법인 거예요. 이분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익히 발음하고 있는 호주 멜버른은 멜번이라고 해야 되고 뮌헨은 뮌헨이죠. 독일 뮌헨은 뮤니크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게 현지 발음이에요. 프랑스 파리 있죠. 우리 뭐 파리냐 파리냐로 논쟁도 하고 하는데 파리라는 도시는 영어식대로 발음하려면 페리스입니다. 이거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파리라고 수천만 명이 수백 년 동안 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거창하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그 엘리트들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예전에 외국으로 유학 많이들 갔잖아요. 그분들이 돌아와서 학계나 정계 등에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갔을 때 이분들이 무지한 국민들을 계몽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기들이 겪은 그 당시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자기들이 유학한 그 나라의 정서와 생활 방식 등을 우리한테 강요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르인주라고 써야 된다는 게 이런 주장을 아주 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발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고 배웠거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전 정말 이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서 한동안 우리나라 방송인들, 아나운서라던가 이런 방송인 분들 있죠? 이분들 짜장면을 못 먹었었어요.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고요? 그 당시에 5천만 우리 국민이, 모든 국민이, 뭐 아이들은 물론 아니겠지만 5천만 국민이 짜장면을 먹는데 그들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들만 자장면을 먹은 거예요. 자장면. 자장할 때, 자장가 할 때 자장면. 물론 뭐 그분들 아나운서들이 정한 건 아니에요. 뭐 결정하는 분들이 짜장면이 아니라 자장면으로 발음하라고 뭐 결정을 했겠죠. 이게 왜 중요한 사례인 거냐면 모든 국민들을 자기들이 자장면 이러고 발음하고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니네 발음해야 된다 라는 무언의 강요라는 거예요. 이게 무지한 국민들이 자꾸 된소리, 센 발음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언어를 순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라도 자장면이라고 부르자.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엘리트 의식이 작동된 거예요.
전 그때 아나운서들이 자장면이라고 발음하는 걸 들으면 야, 참 대단하다. 저들의 저 엘리트 의식이니 선민 의식, 아니 저걸 어떻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너무 의아했단 말이에요. 저는 뭐 인터넷에 글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자장면이 웬 말이냐, 짜장면이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쓰고 있는 단어 발음조차도 바꾸고야 말겠다는,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가 막힌 거죠.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들도 짜장면을 먹습니다. 바뀌었어요. 이건 어려웠나 봐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뭐 하지만 여전히도 또 많은 국민들이 효과라고 발음을 하는데도 효과 센 발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도에서도 효과를 얻었습니다. 뭐 좋은 효과가 났습니다. 언어는 절대로 그런 강요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언어 생활이 이 시대, 사회 변화에 맞춰서 오랜 기간 동안 바뀌어가는 거지, 아니 몇몇이서 야 이렇게 하자 결정해놓고 이렇게 발음하고 쓰세요 한다고 바뀌는 게 언어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뭐 전체적인 뭐 김일성이 있던 독재국가에서도 그렇게 못해요. 해도 안 됩니다. 거기서도 언어는. 그게 된다면 지금 모든 국민들이 자장면 먹고 있어야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만하고 무리하고 이런 결정들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 아주 흥분 상태가 되는데 좀 정말 답답합니다. 자, 다시 한자 얘기로 돌아와 보면 한자 표기 얘기요. 여러분 이소룡 아시죠? 이소룡을 리샤오룽, 성룡이라는 배우 있잖아요. 지금 뭐 나이 많이 드셨는데. 청룡, 등소평을 덩샤오핑, 이렇게 표기하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그 뭔가 결정권자들의 오만입니다. 중국어를 좀 알고 있다고 모든 국민들에게 그 중국어 발음을 강요하는 거예요. 선진국에 유학 갔다 와서 그들 시대상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들은 이미 뭔가 수정해가고 있는 그런 학문들을, 그걸 들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 막 펼쳐보려는 이런 지식적인 엘리트주의하고 동일한 맥락인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학 박사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뭔가 중요한 자기 분야의 결정을 하게 될 때 돌아와서, 아니 그분들이 미국적으로 사고를 하지 저희 한국적으로 사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제가 더 문제라고 보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숨어 있는데, 이 내용에 이 결정권자들 이분들이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발음 표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중국인들이 청룡이라고 읽는 사람을 우리끼리 성룡이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뭔가 우리 국민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이 매칭을 시키지 못할 거다, 이런 아주 오만한 생각을 무시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주라고 우리가 읽고 쓰고 대화 나누고 사용을 하면 중국인들이 항저우라고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항저우라는 도시를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할 거라는 뭔가 기괴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난합니까? 아니 우리도 당연히 필요하면 다른 나라 언어도 통째로도 배우고 수만 단어 어휘도 익힐 수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도시나 인명 몇 명도 동일시 못할 거란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지난 몇천 년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중국이라는 이 큰 나라와의 공존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부득이 불가피하게 그들의 문자인 한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 한자를 활용해서 문자 생활을 해왔었고, 당연히도 한국어로 표기할 수 있는 우리 도금 체계, 발음 체계를 구축해 왔단 말이에요. 한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자 한 글자당 하나의 도금으로 부를 수 있게요. 근데 그걸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셔서 그 구어체 발음조차도 이제 정확하게 한글로 표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주 완벽한 도금 체계와 표기 체계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죠. 라틴어 계열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겁니다. 알파벳을 사용하는 언어는 그 우리말로 표기를 하려면 워낙 뭐 발음 구조, 발음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쓰는 사람마다 다르게 표시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한글의 위대함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래요. 저희 한글이 이 전 세계 인류가 말하는 거의 모든 인류의 입에서 나오는 발음을
그대로 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언어거든요. 저희 문자거든요, 한글이. 그래서 너무 다양하게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발음을 현재 발음도 존중하고 우리도 우리 생활 할 수 있도록 그 편의를 위해서 규정을 만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몇천 자 되는 한자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우리 발음 도금 방법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나라 사람들이 중국인이 읽는 그 방식대로 읽어야 하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도대체? 그들이 우리가 말하고 읽고 쓰는 걸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러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무슨 중국 뭐 속국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룡, 이소룡, 모택동, 장강, 북경 발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한자어를. 이건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문자가 아닌데 다른 나라 문자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게 뭐 민족주의적인 감정으로 다른 나라 말이니까 이러고 반대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마워야 되는 거거든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글이라는 우리 문자를 못 가졌을 때 세종대왕님이 만드시기 전에요. 그때 차용해서 쓰던 한자라는 문자를 우리 언어로 읽어내는 체계를 만들고 드디어 한글이라는 우리 문자 만들어내서 이 표기해내고 같은 문화권 살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가면서 다양한 체계 만들고 이거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중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 이루어낸 일이란 말이에요. 수천 년간 몇 명의 천재가 엘리트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우리가 수천 년간 이루어낸 아주 중요한 결과물인 겁니다. 또 답답합니다. 아니 이걸 왜 당신들이 어떻게 이걸 바꿀 수 있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명과 인명을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단순한 표기법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어 발음의 표기에 대한 현재 방침은 1911년 신해혁명 이전의 인명과 지명은 한자음으로 그대로 적고 그 이후는 표준 중국어 발음, 중국인들이 발음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창장, 산샤 이렇게 적겠다는 겁니다. 공자 아시죠 여러분들? 공자 원래 그들의 발음이 쿵쯔예요. 쿵쯔라고 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 존재하던 지명은 표준 중국어로 표기하겠다는 겁니다. 베이징, 상하이 이렇게요.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 맹자 이분들 다 어쩌자는 거예요. 이제 그걸 결정한 이분들, 이 고귀한 분들이 그 발음을 하는 시점까지도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전은 그냥 하던 대로 공자로 하세요. 이유는 안 됩니다. 산샤라고 읽으세요. 이 왜들 이럽니까 도대체? 아니 뭐가 부족해서 아름다운 우리말 제대로 된 발음법이 있는데 이렇게 막 난도질하냔 말이에요. 난도질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그 단어 느낌 그대로예요. 우리 아름다운 말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인터넷에서 저희 신세대 10대, 20대 아이들이 그들만의 의사소통을 해서 막 만들어낸 그런 인터넷 신조어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세종대왕님이 슬퍼할 거라고 그렇게 걱정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아니 언어를 그렇게 다양하게 기발한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세종대왕님이 만들어놓은 문자를 세종대왕님이 왜 슬퍼하시겠어요? 기뻐하시지. 어이구 이렇게 잘 활용하는구나.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아니 기뻐하시지 당연히 왜 슬퍼하시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오만하게도 이 모든 걸 바꿔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의 우려가 아주 묘하게 뭔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언어가 변천하고 변이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상이 그 언어에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아도 됩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안 해도 돼요. 한자의 표기 및 도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한국식 한자와 도금대로 읽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강점이란 말이에요. 남의 나라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말로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한자어의 중국식 표현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한자 교육을 못 받아오고 있어서 한자를 모르는 세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한자를 중국인들이 발음하는 중국식 발음대로 읽고 표기하는 상황이 되면, 제가 전편에서 그렇게 강조했지만 한자 교육 완전히 엉망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식 도금법, 우리 발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법대로 한자를 읽어내는 걸 가르쳐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중국의 지명이나 인명을 한자로 변기하고 우리 도금법대로 아까 말씀드린 장자, 삼엽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도금법 표기를 한다 그러면, 아니, 자연스럽게 저절로 한자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저절로 한자가 익혀질 거 아닙니까? 산샤라고 써놓으면 익혀지지가 않아요. 아니, 산샤라고 써놨는데 어떻게 협곡 세 개가 떠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인이 아닌데. 중국어를 알면 가능하겠죠. 모든 국민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정리해보면, 우리 도금법으로 한자를 익혀야 되겠습니까? 중국어 발음으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한자를 익혀야 되겠습니까? 중국어 발음대로는 익힐 수가 없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한자 표기, 중국어 표기, 이게 전환되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편부터는 우리 아이들의 수학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선행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수학이라는 학문 과목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학문이 수학이거든요. 수학이라는 학문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근데 너무 망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너무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한두 편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